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리뷰와 IT 신제품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IT 신제품 소식 그리고 새로운 IT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영상 한 편으로 전해드리기에는 너무 짧은 소식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은 제가 주로 글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해당 소식을 잘 못 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한 주간 있었던 IT 소식들, 그 중에서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던 소식들을 모아서 짤막짤막하게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IT에 관심이 있는 분들, 스마트폰, 전기차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소식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모아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독자분들의 좋은 반응이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애플 WWDC 2021 소식입니다. 애플의 WWDC 초대장이 오지 않아서 과연 이 행사가 언제 열리는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애플의 WWDC 2021 행사의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애플이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WWDC 2021을 개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행사 역시 모든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공개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WWDC는 소프트웨어 OS를 공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폰에서 사용하게 되는 iOS 15 그리고 아이패드 OS 15, 워치OS 8 그리고 새로운 tvOS와 macOS들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개발 관련된 애플 디바이스와 애플 OS 관련된 새로운 개발 기술과 도구, 프레임워크 등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WWDC에서는 하드웨어가 공개가 된 적도 있고 공개가 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WWDC에 갈 때마다 과연 하드웨어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었죠. 바로 행사를 알리는 모든 이미지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이렇게 초대장을 통해서 해당 행사에서 공개할 것을 암시를 하고는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경은 애플 글래스 또는 AR 글래스 등으로 불리는 제품 또는 관련 기술이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을 받고 있는데요. 애플 관련해서 늘 예상을 해도 그 결과가 정확하게 맞은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폴드 2 모델이 파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이미 영상으로 샤오미가 100만원대 폴더블 스마트폰인 샤오미 미믹스 폴드라는 제품을 공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마치 이 제품이 공개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삼성전자가 239만 8천원으로 출시를 했던 갤럭시 Z 폴드 2 모델을 무려 약 50만원을 인하한 189만 2천원으로 출고가를 인하를 했습니다. 출고가만 인하를 한 게 아니고요. 단말 지원금도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보통 단말기가 출시가 되고 어느 정도 시점이 흐르면 삼성전자는 가격을 낮추기는 하지만 보통 10에서 30만원 정도 선에서 가격을 인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워낙 인하폭도 크고 그리고 지원금의 인상폭도 크기 때문에 분명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일단 갤럭시 S나 갤럭시 노트를 가지고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경쟁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전환을 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갤럭시 Z 폴드 3 모델에 대한 루머가 이제는 많이 알려지고 있고 특히 이 모델이 S펜을 탑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이 구체화되기 전에 갤럭시 Z 폴드 2 제품의 재고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낮아진 점은 갤럭시 Z 폴드 2 제품의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겠지만 먼저 구매를 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먼저 산 사람은 흑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도 이제는 제품의 출고가를 낮추는 뭔가 기준, 예를 들어 다음 제품이 출시가 될 때 전작의 출고가를 낮춘다든지 하는 뭔가 기준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IT 소식은 카시오 지샥에서 첫 번째 스마트워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제품 구글 웨어OS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GSWH1000이라는 모델인데요. 지샥 제품답게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200m 방수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구글 웨어OS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1.2인치 듀얼 레이어 컬러 TFT 흑백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배터리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사용 시 약 1.5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면 하루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은 $700의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주에 있었던 전기차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전기차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기아 전기차 EV6 모델이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모델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는 이미 공개를 했었죠. 이번에는 라인업과 스펙 등을 정확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기아 EV6 모델은 총 4개의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고요. 58kW의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 77.4kW의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 그리고 GT 라인과 GT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이 중에 3가지 모델, GT 모델을 제외하고는 올 하반기에 출시가 되고요. GT 모델은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행거리가 궁금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58kW의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450km 이상의 최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77.7kW의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 510km의 주행거리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이륜 구동 기준이고요. 19인치 휠을 탑재했을 때고 유럽 인증인 WLTP 기준으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 인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보다는 줄어들 것 같고요. 사륜 구동을 선택하면 또 주행거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최대 주행거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국내 인증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아 EV6 모델의 가격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대 후반, 롱레인지 모델은 5천만원대 중반, GT 라인은 5천만원대 후반, GT 모델은 7천만원대 초반으로 책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내 인증 소식이 들려오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도 2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올해 국내에 출시가 되는 테슬라 모델 Y 모델의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은 기준이 변경되었죠. 6천만원 이상 모델 같은 경우에는 50%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모델과 퍼포먼스 모델은 50%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가 보조금이 375만원, 퍼포먼스 모델은 국가 보조금이 372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게 되면 서울 기준으로 롱레인지 모델은 562만원, 퍼포먼스 모델은 559만원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는 주문이 불가능한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모델이 국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모델이 주문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국내 출시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을 하신 분들도 있고 주문을 하신 분들 중에는 걱정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모델이 환경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행거리 인증만 남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도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주행거리 인증 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출시는 모델 Y 롱레인지 퍼포먼스 모델보다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슬라 모델 Y 모델을 주문하신 분들에게 4월부터 인도 관련 안내를 제공하겠다고 안내가 되었습니다. 즉 곧 테슬라 모델 Y 모델을 국내에서도 만나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주간 있었던 IT 전기차 관련 뉴스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과연 구독자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면 앞으로 매주 가능한 매주 이렇게 한 주간 소식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만든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몇 번 해보고 가능하면 다음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한 주간의 IT 그리고 전기차 뉴스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뉴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